자, 이번 시간에는 자, 오프셋 페이스하고 스케일, 컴바인 뭐 세 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간단한 형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걸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 명령을 먼저 해보자면 스케일은 말 그대로 형상의 크기를 변경하는 거예요. 형상의 크기를 변경하는데 저는 스케일 명령은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 씁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피처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피처 리스트를 수정해서 이제 하는 거지 이거를 이걸 이용해서 마음대로 느리거나 줄이거나 그거는 이제 피처 모델링이나 솔리드 모델링에서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모델링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불러들여가지고 피처 리스트 수정할 수 없는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크리에이트 폼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형상을 마지못해 건드려야 될 때 이걸 많이 쓰게 됩니다. 스케일 명령은 간단해요. 엔티티가 내가 축척을 눌릴 걸 선택하고 나서 축척 개수를 입력한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은 이게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조금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스케일 명령을 보면은 스케일 타입이 유니폼과 논 유니폼이 있어요. 유니폼은 뭐냐면은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 보자, 위쪽 방향으로만 넓어졌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은 좌우로만 퍼졌으면 좋겠다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케일 타입을 논 유니폼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X 스케일과 Y 스케일 그리고 Z 스케일이 나오게 되는데 요 XYZ는 뭔지 아시죠? 여기 뷰 큐브에 있는 여기 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이쪽이니까 X 스케일로 2를 누르게 되면은 이쪽으로만 늘어나겠죠? Y 스케일을 2로 누르면은 Y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만 늘어나고 Z가 2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잡아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잡아 당겨서 하면은 보시다시피 스케일 숫자가 이제 소수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퓨전에서 이런 감을 잡아서 모델링 할 때는 일단 화살을 당겨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정수가 아니네. 그래서 요거 정수에 제일 가까운 수를 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논 유니폼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포인트인데 포인트는 이 스케일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아까 포인트를 선택한 적이 없는데 포인트가 자동으로 1 셀렉트가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거는 자동 선택이 돼버려요. 그냥 쭉 하면 자동 선택이 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조그만 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논 스케일로 바꿔볼게요. 여기 보이죠? 요거. 퓨전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케일 명령 쓰다 보면은 이거를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게 자꾸 얘가 원통이 중앙을 기준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여기 한 구석탱이로 이렇게 커진다. 이런 곤란한데 그럴 때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따라서 원점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축척을 하셨다면 스케일 1 셀렉트를 없애버리고 오리진에서 제로점을 탁 찍으면 돼요. 그럼 제로점이 스케일 중심 포인트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돼요. 논 유니폼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다 했는데 아니다 나는 이 위쪽에 있는 여기다가 스케일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스케치로 점을 2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한 다음에 작성이 됐나? 피니시 스케치 안 됐네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긴 다행히 잘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뽁 찍어줘서 점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스케일에 가가지고 엔티티를 선택하면은 꼭 여기다 있단 말이야. 자, 포인트를 찍어서 X 눌러서 없애버리고 다시 선택을 이렇게 딱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스케일 포인트를 자, 원점에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케치로 직접 점을 만들어서 하든지 하는 방법을 하면 됩니다. 혹은 컨스트럭트에서 여기 있는 그 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포인트에다가 맞게 해줘도 돼요. 자, 그래서 스케일 명령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프셋 플레인. 이 오프셋 플레인은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프레스풀하고 같이 다뤘어야 될 내용인데, 사실 프레스풀은 굉장히 그 다각도로 사용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 오프셋 플레인은 프레스풀의 산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하위 버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프레스풀로 작업을 했는데 오프셋 플레인 타입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프레스풀 마크가 안 뜨고 오프셋 플레인 마크가 떠버려요. 그죠? 그리고 오프셋 페이스라고 떠요. 신기하죠? 그래서 오프셋 페이스는 저기 그림에 나오다시피 그냥 이 면을 오프셋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얘는 프레스풀로 작성한 거고 얘는 오프셋 페이스로 오프셋 페이스 맞니? 오프셋 페이스로 작성한 건데 둘 다 똑같이 이름은 오프셋 페이스로 나오죠? 신기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이걸 왜 만들어? 그냥 이걸로 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페이스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드래프트입니다. 드래프트. 자, 드래프트는 여기 명령어 창에도 보시다시피 구배를 주는 명령이에요. 사실 이 구배, 기울기를 주는 명령은 잠깐 볼게요. 이거 좀 싹 지워버리고. 사실 기울기를 주는 거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돌출해서 다 해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돌출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나? 돌출 이렇게 쭉 하죠? 하면은 테이퍼 앵글 있죠? 요게 그 드래프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테이퍼에서 이렇게 10도 이렇게 주면은 퍼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자, 테이퍼 핸들을 자, 이렇게 쫙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드래프트가 완전히 필요 없는 옵션이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0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돌출해서 이제 구배를 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방향에 똑같이 동일하게 구배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죠? 전부 다 들어갔죠? 내면에. 근데 나는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고 네 방향 중에 한 방향 혹은 두 방향이나 혹은 세 방향만 구배를 주고 싶다. 혹은 구배를 이제 돌출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나는 저쪽 방향으로 주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형상에서 나는 다양한 구배를 따로 주고 싶다 할 때 여기 있는 드래프트 명령을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씁니다. 웬만하면 저는 스케치나 돌출해서 한 방에 해결하기 때문에 정 필요할 때는 씁니다. 이제 먼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드래프트를 쓰기 전에 고민을 이전에 내가 썼었던 스케치나 피처의 스케치나 피처를 편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드래프트를 보겠습니다. 드래프트는 이제 퓨전의 드래프트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자, 구배를 준 기준면을 선택하고 페이스를 선택하면은 자, 페이스가 기준면을 기준으로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사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단, 이 드래프트는 조심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잠깐만요. 곡면은 안 될 거예요. 드래프트가 곡면은 안 되고 거의 각면에만 제가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래프트가 보세요. 안 먹을 거예요. 그죠? 페이스가 자, 평면이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근데 플레인 기준면은 플레인 이제 평면이 아니면 안 먹는데 페이스는 곡면은 또 먹네요. 그죠?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드래프트를 주실 때 아마 그러면은 지금 내가 드래프트를 얘를 꼭 줘야 돼. 근데 페이스는 내가 선택을 했는데 플레인을 내가 못 잡겠어. 평면이 없어.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여기 나왔다시피 자, 여기 오리진에 있는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셋 중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앵글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사실 이 형태가 드래프트가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실험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형상을 꺼내왔는데 드래프트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형상에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탄젠트 체인은 뭐냐면은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탄젠트 체인은 별거 아닙니다. 필렛으로 얘가 이렇게 탄젠트로 연결됐을 때 그때 얘를 탄젠트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한꺼번에 되죠. 이렇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드래프트도 기하학적 모양이 말이 안 되는 형상에 대한 드래프트를 요구하면 작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퓨전은 되게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다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필렛 형상이 짜부라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근데 퓨전은 그런 게 없어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됐고, 자, 플립 디렉션은 이렇게 누르면은 자, 이렇게 갑니다. 디렉션은 원 사이드에 가 있고 투 사이드. 이게 뭐냐? 잠깐 내가 이걸 뭐라고 말하면 되나? 디렉션은 원 사이드와 투 사이드. 이거는 제가 이쪽 면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에 대한 면만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만 먹을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야, 나도 강의하면서 실험을 많이 해보게 되네. 만약에 내가 돌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얘를 이제 자체 드래프트를 줘가지고 살짝 꺾였어요. 잠깐 이러면 되나? 안 될 텐데. 되겠다. 얘를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드래프트를 한 다음에 플레인을 XZ 평면을 고르고 페이스를 여기하고 여기 고른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여기를 기준으로 똑같이 드래프트가 되지만 투 사이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네요. 우와, 나도 하나 배웠다. 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그죠? 이 퓨전에서는 제가 좀 뭐랄까 다른 프로그램 강의할 때는 이걸 내가 다 아는 척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좀 되게 긴장을 하는데 퓨전은 워낙 자주 변하는 프로그램이고 버그가 생기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빨리 고치는 프로그램이라 사실 몰라요. 이 드래프트도 이제 제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뭐 원래부터 됐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시메트리는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9배가 똑같이 9배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꼭 9배가 됩니다. 이 위쪽은 9배가 역전돼서 저런 영상도 만들어지네. 오케이 하니까 없어지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컴바인 얘기는 못했네요. 컴바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